탐나. 자, 저는 이준석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방송마다 그 얘기 했거든요. 네. 이 측들 다 하셨나요, 이렇게? 사실 그 전까지는 좀 그랬는데 예. 어제 이제 영장실질심사하기 전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쭉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인 걸 정확하게 알진 않았지만 그런 정도 대략의 인식이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맨 처음에 나오다가 예. 어제 갑자기 검찰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적극적 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는 확정적 표현을 고의. 썼어요. 예. 그 제일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사전에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 5일 날 1차 발표를 했죠. 이 내용을 1차 발표를 하고 5월 6일 날 이유미 씨하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눴던 얘기가 제보자가 없다. 제보자가 없으면 뭐죠? 조작이죠.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고 예. 또 이제 발표하기 5일 전이죠. 5월 1일. 5월 1일에 기자한테 친한 기자한테 이거 좀 있으니까 좀 해주라. 종편. 예, 예. 해주라. 그랬는데 야, 그 제보자 목소리라도 뭐라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적적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그 사실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결국 그 기사로 안 나갔어요. 기사 못 네. 낸다 그랬죠. 그쯤 됐으면 허위인 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으니까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김인원, 김성호. 이제 오늘 뭐 소환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 두 분이 네. 제보자 신원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신원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보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분도 무언가 이게 허위인 것을 알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또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참고인이 분은 누군지 이제 모르겠지만 미필적 고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불구속 기소해 거기서부터는. 둘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 둘은. 그 왜냐면. 기소가요? 기소는 하겠죠. 불구속 기소예요. 네, 영장 치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 예. 그렇게, 이거 기소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두 단계가 남았어요. 하나가 1단계가 지금 김성호 부단장이랑 김인원 변호사인가요? 단장이죠. 예. 거기 한번 갈 아니, 거고. 부단장이죠. 부단장인가요? 예. 거기서 한번 둘을 가고. 김성호가 수석 부단장. 네, 수석. 예. 그리고 두 사람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예. 그 위로 올라가면 박지원 대표죠. 더 올라가면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은 가기까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이용주 의원까지는 저는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 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 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검찰 입장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또 정치 뭐 타나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김성호 부단장, 수석 부단장하고 김인원 부단장 그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방패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피의 사실 좀 이 밖으로 나올 때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얘기인 거잖아요. 한 세 번의 정도의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세 번 정도 이거를 허위인지 확인하고 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백서문 선생님 얘기했던 기자와의 그 얘기 듣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예요. 당에 가져갔더니 당에서 야 이거 뭐냐? 좀 데려와봐. 야 우리가 이거 밀어붙이려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준석아 나를 믿어. 100% 진짜야. 내가 뭐 이상한 거 가져오는 거 봤어? 이렇게 해서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라고요. 야, 이준석아 그냥 당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고 안철수 전 대표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람이 100% 확실하다. 내가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그럼 그걸 믿지. 우리가 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 아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소명이 먹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그 두 사람한테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나온 거로 보면 회의적이에요. 물론 검찰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다른 칼들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로 판단하게 되면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 조금은 아직은 좀 무리지 않나. 손소 변호사님. 그런데 네.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게 2007년도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 네. 그분이 김인호 교사가 찬 시계가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다. 사진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비교해봤더니 똑같아. 그래서 이걸 부대변인이 들고 당시 대변인이었으니까 부대변인이 들고 로만선 매니저를 찾은 거예요. 점포에 가갖고 샵에 가서 네. 매니저 딱 보더니 우리 시계 맞습니다. 그래 발표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유죄. 김현미 의원. 왜 유죄냐. 매니저가 확인했어요? 그 회사에 정식으로 확인했습니까? 매니저가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준서가 맞다고 하니 그러면 맞나보다 했는데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나 확인 미비 이걸 해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쪽도 미필적 고점으로 가면 물어봤는데? 충분히 그렇죠. 근데 저를 자꾸 보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 낚는 중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좀. 아, 예, 그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필적 고의하고 예. 부실 검증하고는 진짜 한 끗 차예요. 그렇죠. 그게 딱 한 끗 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쭉 예. 보면 이 제보 내용에다가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진짜 허술하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누가 제보했는지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확인해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 확인 안 했고 이용주 의원도 확인 안 했죠. 근데 이용주 의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발표할 때 다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했다. 복수에. 복수. 예. 다수나 복수나 하여튼 한 명은 넘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중에 얼마 전에 지금 그 해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 뭐 카톡방에서 확인하신 거더라고요. 그럼 확인 안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랬다면 이 정도의 메가톤급의 사안을 이 정도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로 가는 거고 그게 부실 검증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부실 검증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먹힐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지금 예. 문제되는 게 이게 공표. 네, 공표. 공표. 네. 기자회견. 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이 범죄에 해당이 되고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수였다. 내가 잘 확인하지 못한 실수였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예.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그 법원의 판결 추이를 보면은요.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 어떤 시기인가 등등에 따라서 이제 검증의 어떤 그 요구되는 정도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 당시에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또 당시 유력을 넘어서 거의 뭐 1위를 오랫동안 달리고 있었던 후보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구촌 관련돼 가지고 그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사과를 한 사과까지 그 하고. 다음 날 어허.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서 그칠지 아니면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다른 여러 국민의당 그 정치인들이 유사한 지위에 현재 서 있는 거거든요. 검증 실수? 과실이냐? 아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 범위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삼국시대 변호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은 삼국시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여러분들의 문자는 변호사들도 춤추게 한다. 이분들 문자 없어도 사실 춤 잘 추는 분들입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헝헝헝. 신미애님, 봉도사님, 변호사님들도 오늘 삼계탕 한 그릇 만나게 드세요. 저는 채식입니다. 그래서 풀 먼저 먹은 다음 닭을 먹습니다. 임도현님, 아니 양원님 어디 갔어요? 손변 옆모습 훈훈. 2959님, 백성문 변호사님 항상 멋지십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놀러 오신 거 봤어요. 오. 혼자 간 거 아니죠? 옆에 누구 있었죠? 여러 명 같아요. 부산에 폭염주의보 떴네요. 몸 관리 잘하셔서 SBS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103.5. 이분은 지금 총추율까지. 윤영희님, 김변님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팬입니다. 정치 성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사안별로 입장이 다 틀린 게 정확한 정치 성향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사안별로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분은 보수니까 모조리 고정적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순간 대한민국은 남남 갈등으로 헤어나질 못합니다. 멋진 말인데요. 그러면 3710님 박수. 무슨 방송국? SBS 정봉주의 정치쇼 봉도사 75분의 1. 봉도사 나오면 큰일 나. 그거만 기억해. 정봉주의 정치쇼. 오케이. 정봉주의 정치쇼. 이거 명언입니다. 자, 3710님 정봉주 정치쇼 동갑내기입니다. 정치쇼 들으면서 많이 알았어요. 주위에서 많이 유식해졌다고들 하네요. 정치쇼 시작하는 날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갑내기라는 게. 그러면 이거 웃고 떠들고 즐기다 보면 그냥 정책 박사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그렇죠. 자, 예. 그래서 두 분이
기소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제까지 나온 거는 보면요. 근데 이제까지 나온 거로 보면. 이게 좀 뭐가 더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왜냐면 아직까지 피고반인 이제 피의자 전환된 약간 것도 양파가 아니거든요. 들까면서 네, 솔솔솔 뭐가 나와.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아직까지 그 김성호, 김인원인가 강인원인가 김인원. 네. 김인원. 부장검사 출신. 그 두 분은 아직까지는 피고발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발당해서 조사하니까 아직까지 피의자 정식 전환이 그렇죠. 안 된 거니까. 피고발인 혹은 그렇죠. 참고인인 듯 그러니까 줄을 타는 거죠. 담벼락 타는 거면 일로 예. 가면 피의자, 이쪽으로 가면- 일로 가면 참고인 아니 이런 이쪽으로 거. 가면 사회, 이쪽으로 가면 감옥. 담벼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네. 고지받는 참고인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이 피의자로 되던 그냥 피고발인에 머무르던 구속이 되던 불구속이 되던 기소가 되던 무혐의가 되던 국민의당의 운명과 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미 국민의당은 타격을 입을 만큼 입었다. 예. 이미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던데 송동열의 기록을 깰 것이다. 방어율 네. 1.33의 지지율이. 그 두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국민의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야, 이 두 사람은 막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서 끊었어. 이런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준석 구속되자마자 국민의당에서 국민들께 거듭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그 논평은 제가 봤을 때 잘못 나간 논평이에요. 어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논평의 내용을 보면 뭐 그 사과 드립니다. 얘기 뭐 뻔한 얘기 다 있는데 사과 드리고 뭐 다시 태어나고 뭐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국민의당과의 검증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변명을 해요? 그건 잘못 나간 논평인 거죠. 왜 그러냐? 국민의당의 논평에 그 당시 이제 논평이 나갔을 때 진상조사 결과 나갔을 때 우리는 검증을 잘못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요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논평과 우리의 진상조사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검증을 잘못한 것이지. 어허. 허위 조작에 가담하고 이런 식의 얘기 나온 아, 거거든요. 잠깐만 조작가담이라는데 허위사실 공표 아니에요? 법의 아니, 근데 이름이. 제가 왜 그 잘못 나온 예. 거냐면 국민의당의 논리대로 하면 야 우리가 진상조사한 것처럼 주기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검증을 잘못한 거야. 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이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하면요 국민의당 윗선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럼 검찰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안철수 계속 침묵인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저는 진작 좀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뭔가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은미 씨가 구속이 되면 나와서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안 했죠. 그리고 요번에 이준서 최고위원 구속됐는데도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예. 그저께인가요? 속초에 이제 한 음식점에서 또 식사를 하시는 게 발견이 됐었는데 물론 뭐 식사는 하셔야 되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뭐 이현주 의원 문제까지 해가지고 거의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상황인데 어쨌건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사람, 안철수 대표의 과거 제자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이 증거의 조작, 그리고 그게 결국 대선에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럼 안철수 대표가 무슨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별개의 문제고 이에 관련된 본인의 정치적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철수 대표도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사실 소통이나 관련된 이런 모든 거 박 전 대통령 항상 문제 삼았었잖아요. 뭔가 잘못해도 조용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우리는 갈 대로 가란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과 뭐가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도 입장 표명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런 와중에 네. 이현주 원내 수석 대표 네. 왜 이러신데요? 저도 궁금한데 또 예. 보도 한번 전화해 보니까 보시죠.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예, 끝나고 한번 좀 예. 받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표현 자체가 동의할 수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찾아봤어요. 국민의당. 그랬더니 서민을 위한다는 내용도 여기저기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이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런 서민들을 폄하하고 서민들의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이현주 의원의 평소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좀 기다리고 싶어요. 예. 과연 이현주 의원의 개인적인 결단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58세 된 아줌마입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어렸을 때 그 업으로 지금까지 먹고 삽니다. 어렸을 땐 공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현충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을 듣고 나도 애국자였나 보다 그러고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이번에 이연주 의원의 발언을 보고 30명 같이 일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침묵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연주 의원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평생 공수위 공돌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죄악시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로 달리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제 예. 저도 정말 안타까운 건 이원주 의원이 만약에 사과를 제대로 할 거면 예. 정말 정말 거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속고대죄를 한다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원주 의원의 사과 방식은 일단은 그 전제가 깔리잖아요. 예. 저 SBS 기자랑 사적 대화 나눈 건데 그걸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유출한 왜 거에 이렇게 대해서 사족을 다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려면 사과를 그게 하지. 그냥 뭐 급식을 먹는 아이를 두는 어머니의 분노의 감정을 그 분노의 감정을 넣으면 그분들이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됩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금 당이 저렇게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쐐기를 막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안 좋은 상황에. 그런데 사과를 하는 그 과정을 봐도 저는 아무리 그 자세히 좀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뚫고도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겠다. 그러니까요. 이 정책적 얘기를 지금 왜 해요? 지금 개인적인 과연 이 성향이 이 인성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지금 말 그대로 좀 소위 말하는 완벽한 막말을 쏟아낸 건 사실이잖아요. 막말을 쏟아낸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데 기자 사적 대화 얘기를 하고 하는 건 그 작년에 기억하세요? 그 나양욱 교육부에 있었던 개돼지. 얘기인가? 개돼지 예. 민중은 개돼지 발언. 그것도 사적 발언이에요. 그렇게 작년에 따지면 지작년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이에요? 그것도 사적 발언이죠. 그 기자들하고 그것도 그럼요. 제가 알기로 학연까지 있어서 나중에 출마해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또 했잖아요. 술이 취하고 기억이 잘 네. 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데 그때 그 비난하는 거는 괜찮고 지금 비난하는 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의 방식 자체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소 변호사님. 네. 박지원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는 왜 저렇게 싸워요? 글쎄요. 그렇게 그 얘기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티격태격 하진 않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또는 아니면 본인이 속한 정당 또는 예.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정치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뭐 다투는 추미애 것 같아요. 대표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당대표로서 왜 저러지 그런데 또 지지자들한테는 막 격려 문자가 오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나 봐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놓친 거죠, 타이밍을.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결은 다르지만 타이밍 예. 놓쳤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애초에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예. 그게 단순히 본인의 실언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고를 쫙 읽은 거라면 뭔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인터뷰하다 나온 말이에요. 방송에 출연했어. 그렇죠.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꼬리 자르기, 머리 감추기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꼬리 자르기는 밑에 거 잘라버린다는 거고 위에 헤드 두 사람하고 숨기는 걸 머리 감추기가 맞는데 뭐 대꾸를 하려고 그러다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 자르기 이렇게 나간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추미애 머리 감추기 하니까 거부감 좀 없어지네. 없어지잖아요. 어허. 정확한 거 머리 아니, 감추기가 머리 없어진데 맞아요. 핑거질 하니까 그것도 생기네. 네. 근데 머리 자르기 하니까 뭐 참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반발하는 맞아요. 거죠. 느낌이 거기서 살벌했어요. 원래 추미애 대표가 한 톤 낮췄어야 됐어요. 아하. 야, 그건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끝! 한번 마무리가 됐을 텐데. 머리 감추기였었는데. 예. 아하. 근데 추미애 대표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5일 전이죠. 5월 1일. 5월 1일에 기자한테 친한 기자한테 이거 좀 있으니까 좀 해주라. 종편. 예, 예. 해주라. 그랬는데 야, 그 제보자 목소리라도 뭐라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적적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결국 그 기사로 안 나갔어요. 기사 못 네. 낸다 그랬죠. 그쯤 됐으면 허위인 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으니까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김인원, 김성호. 이제 오늘 뭐 소환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오늘은 아닌 것 아니 같고요. 그 두 분이 네. 제보자 신원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신원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보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분도 무언가 이게 허위인 것을 알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또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참고인이 분은 누군지 이제 모르겠지만 미필적 고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불구속 기소해 거기서부터는. 둘은 쉽진 않을 거예요. 끔찍하다. 사진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비교해봤더니 똑같아. 그래서 이걸 부대변인이 들고, 당시 대변인이었으니까 부대변인이 들고 로만선 매니저를 찾은 거예요. 점포에 가갖고 샵에 가서 네. 매니저 딱 보더니 우리 시계 맞습니다. 그래 발표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유죄, 김현미 의원. 왜 유죄냐? 매니저가 확인했어요? 그 회사에 정식으로 확인했습니까? 아, 매니저가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준서가 맞다고 하니 그러면 맞나보다 했는데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나 확인 미비 이걸 해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쪽으로 미필적 고의로 가면 물어봤는데? 충분히 그렇죠. 근데 저를 자꾸 보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거 낚는 중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좀. 아, 예, 그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필적 고의하고 예. 부실 검증하고는 진짜 한 끗 차예요. 그렇죠. 그게 딱 한 끗 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쭉 예. 보면 이 제보 내용에다가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진짜 허술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둘은 그 왜냐하면 기소가요? 기소는 하겠죠. 아, 불구속 기소예요. 네, 영장 치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 예. 그렇게 이거 기소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두 단계가 남았어요. 하나가 1단계가 지금 김성호 부단장이랑 김인원 변호사인가요? 단장이죠. 예. 거기 한번 갈 아니, 거고 부단장이었지. 예. 거기서 한번 둘을 가고 김성호가 수석 부단장. 네, 수석 예. 그리고 두 사람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이용주 의원이거든요. 예. 그 위로 올라가면 박지원 대표죠. 더 올라가면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은 가기까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이용주 의원까지는 저는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 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 수사를 한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검찰 입장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또 정치 탄압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김성호 부단장, 수석 부단장하고 김인원 부단장 그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방패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피의 사실 좀 이 밖으로 나올 때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얘기인 거잖아요. 한 3번의 정도의 이준서 입장에서 보면 3번 정도 이거를 탐나. 자, 저는 이준석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방송마다 그 얘기 했거든요. 네. 예측들 다 하셨나요, 이렇게? 사실 그 전까지는 좀 그랬는데 예.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기 전에 이제 나온 기사들을 쭉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인 걸 정확하게 알진 않았지만 그런 정도 대략의 인식이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맨 처음에 나오다가 예. 어제 갑자기 검찰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적극적 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는 확정적 표현을 고의. 썼어요. 예. 그 제일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사전에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 5일 날 1차 발표를 했죠. 이 내용을 1차 발표를 하고 5월 6일 날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최고위원이 나눴던 얘기가 제보자가 없다. 제보자가 없으면 뭐죠? 조작이죠.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고 예. 또 이제 발표하기 확인할 이제 수 확인하고 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 있었다.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백서무 선생님 얘기했던 기자와의 그 얘기 듣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예요. 당에 가져갔더니 당에서 야 이거 뭐냐? 좀 데려와봐. 야 우리가 이거 밀어붙이려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준서가 나를 믿어. 100% 진짜야. 내가 뭐 이 상황 가져오는 거 봤어? 이렇게 해서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라고요. 야, 이준서가 그냥 당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고 안철수 전 대표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람이 100% 확실하다. 내가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그럼 그걸 믿지. 우리가 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 아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소명이 먹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그 두 사람한테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나온 거로 보면 회의적이에요. 물론 검찰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다른 칼들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로 판단하게 되면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 조금은 아직은 좀 무리지 않나. 손소 변호사님. 그런데 네.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게 2007년도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 네. 그분이 김인호 교사가 찬 시계가 1,000만 원짜리